막상 포장이사를 하려다 보면 이리저리 신경 쓸 일도 좀 많고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이사 결정부터 이사 날까지 그 일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다면 아마 빠짐없이 누락 없이 이사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포장이사 일정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일 그 확정 시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약 30일 전에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이사일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물품들은 재활용센터나 동사무소 또는 관리실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 물량이 줄고 이사 물량이 줄어야 이사 요금도 절약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포장이사 계약을 미리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갈집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고 혹시 이사 당일날 이사 차량이나 사다리차가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서 견적 볼 때 이사업체에 이야기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사 갈 집에 어떤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수리를 미리미리 의뢰하고 해서 이사 갈 때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지나 지인들에게도 이사 일정을 안내를 해서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이사일이 확정되면 새로이 냉장 물품 구매하는 것은 자제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냉장 물품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업체에서 아무리 아이스박스를 많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이스박스에 잘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렇게 되면 냉동 그 제품들이 좀 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동 물품을 다시 일부 녹은 다음에 냉동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이 부패가 된다든지 어떤 위생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 물품은 최소화하는 게 위생상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유아나 노약자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 있을 곳을 맡길 곳이나 있을 곳을 따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이 확정돼서 또 그 어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은 그 계약서를 근거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아 놓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이사일 확정은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확정일자 받는 란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확정일자 신청하는 상세한 절차들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 한 2주일 전입니다. 이사 2주일 전쯤 되면은 취약 자녀가 있다면은 전학 수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사할 집 배치도를 미리 구상을 하면서 이사갈 집의 집 치수라고 그 어떤 방이라든지 거실 치수, 특히 문 크기, 문의 좌우 크기를 확인을 해서 가구나 대형 가전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가구나 가전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버리는 물건에 붙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도 이사 일정을 통보해서 이사 일정이 겹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냉장 물품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즉 계속 냉장고 다이어트를 좀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일주일 전이 되면은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뭐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 은행 등 금융기관 어떤 청구서를 주소지 변경하는 거,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그러한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전화, 인터넷, 유선 방송 등 이전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가구, 가전을 이사업체가 아니라 특별한 가구나 가전이라서 일부 그 전문 업체에서 이전을 할 때에는 미리 예약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 등에 대한 배달 중지 또는 이전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세탁소에 세탁물 맡긴 게 없는지도 확인해서 미리미리 찾아야 되겠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관리실에 또 예약을 해서 이사 당일날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경우 뭐 아주 작은 것 같으면은 이사 업체에서 뭐 비닐에 담아서 옮기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 이런 어항 수족관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 이 부분도 이전 의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우체국에 가시면요, 부가 서비스에 주거 이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일, 뭐 석 달, 또 석 달 추가 연장,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T 무빙 뭐 주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기서 하게 되면은 관련 제휴사들이 동시에 다 주소 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뭐 제휴사가 많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국 신용정보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모든 금융기관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주소 한 번에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뭐 증권, 보험, 뭐 이런 그 금융기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주소 한 번에라는 그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소 입력을 하면은 이 관련된 다른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2 내지 4일 전 이제 뭐 직전에 다다랐을 때는 냉장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냉장고의 음식물들은 뭐 이웃 나누기 등을 통해서 좀 최소화해 주실 필요가 있고 항아리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엎질러질 그런 간장이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용기에 옮겨 담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할 집 뭐 청소나 파손 확인해서 보수 내지는 정리를 하시고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사 전에 좀 분류해서 버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당일날 사용할 물건들은 별도로 미리 포장을 해서 당일날 고객이 직접 운반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편의시설 또는 그 집 이용하면서 참고할 사항들이 있다면 새로 이사 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서로 이사를 오고 가는 사람 간에 어떤 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좋은 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분리 및 설치 예약, 그 다음에 물품 배치도를 작성을 다 재차 확인을 하고 가전제품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떤 그 이사업체가 아닌 별도의 전문 업체에서 제품을 분리하거나 운반이 필요할 때 재확인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사 전날이 되면은요, 냉장고나 세탁기 물이 있는 경우 물을 미리 빼주시고 이사 당일 식사나 간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인근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준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금, 귀금, 귀중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했다가 이사 당일날 고객이 직접 운반을 하셔야 되고요. 현금 같은 경우를 별도로 인출을 해서 뭐 가스비라든가 또 관리비 정산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을 사전에 확인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쓰레기 봉투는 출발지 정리용, 출발지 다 마무리 정리했을 때 나온 그런 쓰레기 버린 용도로 50리터 한두 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체에 통화해서 내일 이사 준비가 차질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 당일 출발지입니다. 이사 당일 출발지에는 깜빡 바쁘다 보면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이웃 분들에게 작별 이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변 용품 손에 들고 옮겨야 될 거 이런 간단하고 직접 옮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직접 운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안팎 청소 점검 다시 한번 해서 이사 나가는데 좀 깔끔한 인상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이사 현장 입회해서 이사 팀들이 작업자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삿짐이 최종적으로 누락 없이 다 완벽하게 반출이 되는지 이사팀과 같이 최종적으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방 내부뿐만 아니라 뭐 복도, 계단, 그 다음에 이삿짐 차량 주변, 화단 뭐 이런 데까지도 혹시 주변에 놓고 가는 게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스, 전기, 수도요금 검침 정산하시고 그 다음에 마개나 스위치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 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정수기 그 선을 절단하고 정수기 어떤 밸브라든가 수도 밸브를 잠글 때 제대로 스위치를 잠그지 않고 정수기 스위치만 잠근다든가 그랬을 때 수압으로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수기 누수로 인한 큰 마루 전체를 교체하거나 아랫집까지 하자 보수해줘야 되는 수천만 원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아파트 관리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집 문단속 열쇠 반납 이후에 태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당일 도착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이사 작업 이후에 발생한 마무리 작업 이후에 발생한 그런 쓰레기들을 좀 정리하는데 50리터 한 두세 단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 뭐 남게 되더라도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삿짐 상태 확인하고 정리정돈이 제대로 됐는지 마무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팀에게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들을 마무리할 것들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요금 정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입주 청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사 사업자에게 또 미리 대기 시간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통상적으로 입주 청소 여부는 견적 볼 때 얘기해 주시는 게 정상이지만 만약에 이사 사업자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불시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이사 사업자에게 당일날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수기 설치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이전 사용량을 확인해서 이후에 최초 요금 부담하는데 확인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개통이라든가 인터넷 또 뭐 TV 개통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이사 온 당일날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입 신고는 인터넷 정부 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전입 신고 과정에서 동사무소 가서 하시든 정부 이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든 우편물 전송 서비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반드시 어떤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또 확정 일자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학 수속 이웃과 뭐 옆이라든가 또는 아래 위층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황도 없고
또 이사를 처음 하다 보면은 잘 모를 수 있는 이러한 이사 과정에서 일정별로 체크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출력이나 또는 메모를 해 두시고 실제 이사할 때 일정별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누락 없이 차질 없는 이사를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